자, 이번 시간에는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변이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변이는 이 같은 종에 속한 개체들 사이에서 형질의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이제 형태나 습성, 기능, 뭐 예를 들어서 키가 다르거나 피부 색이 다르거나 아니면 깃털의 색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의 형질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형질의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개체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더 잘 맞는 형질이 살아남고 그런 형질들이 이제 진화가 계속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변이에는 유전적 변이랑 비유전적 변이로 나뉘는데, 일단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유전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선천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유전적 변이의 예시는 바로 앵무의 깃털색이 오른쪽 그림에 보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비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볼게요. 비유전적 변이는 일단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근육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근육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제 자식을 낳게 돼서 유전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카렌족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카렌족 여인들은 목에다가 막 이렇게 고리를 끼면서 살아가지고 목 길이가 점점 조금씩 길어져요. 그런데 이건 선천적인 게 아니라 바로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목 길이가 아무리 많이 길어졌어도 이게 유전이 되진 않는다. 왜냐면 유전자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돌연변이에요. 지금 밑에 이 벌레들의 예시를 보면은 지금 같은 색의 벌레들만 있다가 어느 순간 돌연변이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의 벌레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갈색의 벌레들 사이에서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생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의 정의는 DNA의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거를 바로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는 새로운 유전자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유전자이니만큼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생식세포에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지금 흰색 강아지가 있고 갈색 강아지가 있는데, 이 둘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흰색과 갈색이 얼룩되어 있는 강아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유전적 변이는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의 자연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갈라파고스 군도는 19개의 섬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부리 모양의 핀치 새가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9개의 섬의 특징은 이 섬들마다 각각의 먹이 환경이 달랐던 거예요. 이 핀치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이 다 달랐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볼게요. 핀치 새에는 여러 가지 부리 모양에서의 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리 모양이 막 다 달랐는데 각 섬은 환경에 따라서 먹이의 종류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 특정 섬에서의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는 핀치들이 자연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핀치들은 먹이랑 서식지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자연 선택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곤충이 많은 섬에서는 이제 곤충은 좀 딱딱하고 자그마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손도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곤충이 많은 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그런 핀치들이 살고 있다. 두 번째로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이에요. 크고 단단한 씨앗을 잘 먹기 위해서는 크고 두꺼운 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크고 두꺼운 부리가 있는 핀치들이 잘 살아남았고 자손도 잘 많이 남겼다. 그래서 섬마다 살고 있는 핀치의 부리가 좀 다르게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밑에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다른 먹이 환경이 섬마다 다르게 있으니까 그 섬에 이제 적응을 해서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갖게 되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 선택이라는 예시가 나와요. 일단은 먼저 난모양 적혈구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난모양 적혈구의 특징으로는 산소 운반을 잘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빈혈이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습성인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번째로 말라리아에 강해요. 그래서 이 특징을 알고 한번 왼쪽을 봐볼게요. 왼쪽에 아프리카 지역을 보면은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난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말라리아에 강하니까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그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포 지역이 아주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말라리아의 강한 난모양 적혈구가 더 살아남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난모양 적혈구가 자연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환경에 살아남기 좋은 유전자를 가졌으면은 자연 선택이 되고 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에 대해서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세균이 몸 안에 있었는데 이 세균들 중에서도 변이가 있죠. 그래서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세균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항생제를 사용하고 나니까 지금 일반 세균은 거의 다 없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항생제 내성 세균은 잘 살아남아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면은 일반 세균은 다 죽고 항생제 내성 세균은 자연 선택이 되면서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게 돼도 세균을 얼마 죽이질 못한다.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의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그럼 이제 항생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